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3, 4년간 서빙 일을 해가며 봐왔던 매장 중에 최악인 사장님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자 평생 안 써보던 이곳에 글을 써보네요. 코로나 수칙도 어기고 친구들 매장에 불러 8명에서 9명이서 사적 모임을 가지고 저녁 10시가 지난 이후에도 직원들이 다 퇴근한 이후에도 열심히 술을 드시고 계시던 사장님을 폭로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신고도 하였지만 증거가 없어 경고만 주고 끝났습니다. 저의 근무 기간은 21년 3월 29일부터 4월 26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6일에 오후 2시쯤 사장님과 싸워서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얘기하는 도중 사장님이 네, 그러시구나.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완벽하신 분이구나. 라며 비꼬면서 얘기에 화가 나 글을 작성해 봅니다. 그 전에 일하던 곳들은 강남이라 이번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자 집 근처로 알아봤습니다. 계속 서빙 쪽만 일해왔습니다. 퇴직금이 두둑하게 있는 상황이라 쉬면서 천천히 알아보던 중 면접도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 매장의 면접을 보게 되었고 면접 내용은 10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2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손님들이 없으면 쉬면 된다. 주 6일 근무고 월급은 매달 5일이다 까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3월 29일에 이 매장 사장님께서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냐 연락 오셨고 알겠다고 하고 다음 날 30일에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이번 주 휴무는 어떡할 거냐 하셔서 쉬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럼 29일에 휴무날로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근무가 29일부터로 됐습니다. 바로 계약서도 작성했고 그 안의 내용은 앞서 말한 면접 때 내용과 같습니다. 휴게 시간 작성 칸이 있었지만 그쪽엔 아무 내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해보니 휴게 시간은커녕 1분도 못 쉰 날이 많고 퇴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인원 단축하여 할 일이 산더미라 10시 반이 지나서 퇴근한 적도 상당수입니다. 원래 일하던 직원한테 물어보니 시간 연장에 대한 연장 수당도 없고 연차나 월차 한 번도 안 쓴 것도 물론이고 연차의 여부 사실조차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던 애들 상당수가 이 직종이 처음인데다가 제가 한 3주 다니면서 새로운 알바 뽑는 것도 2번 정도 봤는데 알바를 새로 뽑을 때면 아예 이 직종을 처음 일해본 애들만 뽑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알바도 오전 알바, 오후 알바 한 면씩 있는데 스케줄은 그 전날 저녁에 통보하는 게 스케줄이고요. 오전 알바에는 10시 반 출근, 3시 퇴근인데 일이 많거나 그러면 이 아이가 오후에 다른 곳으로 또 일을 가기에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인 4시까지 일을 도와주곤 하는데 사장님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오후 알바에는 일주일 내내 나온 적, 스케줄을 그 전날에 통보받아 원래 잡아뒀던 약속도 취소하고 나온 적도 많습니다. 한 2주간 월요일 금요일에는 새로운 알바일을 써서 쉬었기 때문에 약속을 월요일 금요일로 잡았던 겁니다. 그치만 2주 만에 관둬버리는 바람에 사장님이 충원도 안 해주셔서 다시 일주일 내내 나오게 됐죠. 한 번은 오후 알바애가 취소할 수 없는 약속이 있어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 알겠다고 하고 또 충원을 안 해주시는 건 기본이고 본인 또한 나와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매장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주방 이모들 휴무입니다. 주방엔 총 3분의 이모들이 계십니다. 그 이모들을 월요일에 다 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주방의 공석은 누가 채우냐고요? 홀 직원에게 주방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주방이나 홀의 공석은 있는데 그건 그대로 공석인 상태로 일합니다. 다 미치는 거죠. 휴무를 그렇게 돌려서 주방 이모들이 아침에 하는 밥 짓는 거나 공깃밥 소분하는 거나 설거지나 다 홀 일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설거지는 오후에 설거지 이모 온다고 안 해도 되고 쌓아놓으라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오후에 설거지 이모 오시면 많이 쌓여있는 상태라 사장님이 저희한테 이모 좀 도우라고 합니다. 사장님 뭐 하실까요? 본인은 또 출근하고 싶으실 때 하십니다. 출근해도 핸드폰만 계속합니다. 진짜 설거지 쌓일 대로 쌓여도 할 생각도 없고 본인 할 일도 안 하고 요즘 어떤 시대인데 직원들 막 부려먹고 참 놀랍더군요. 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인원을 단축했고 사장님 본인이 맡은 역할도 있는데 항상 출퇴근 시간은 본인 마음대로 하시고 본인의 역할조차 겨우 짬내서 쉬고 있는 홀 직원에게 고기 손질을 시킵니다. 그러고 본인은 사무실에 들어가 핸드폰 하며 웃고 있거나 중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 그대로 아예 안 오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어팟을 한쪽은 항상 끼고 계시며 가끔 홀을 보실 때가 있는데 걸어봤자 2, 30분인데 낀 상태로 손님 응대며 서빙이며 하십니다. 말투도 물론 친절 따위 찾아볼 수 없는 말투이고요. 처음에 보고 놀랐습니다. 고깃집도 체인점이시던데 고기 발주도 본사로 안 하고 사입으로 받아서 겉모습부터 아예 다른 고기입니다. 뼈가 붙은 고기인데 다른 체인점들 보니까 본사 건 뼈가 고기 크기의 3분의 1, 4분의 1인데 이 매장은 뼈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손님들이 시키시면 뼈 무게 때문에 양도 적고 그러니 직원들에게 이게 맞냐라고 묻는 손님들도 계시고 컴플레인 거는 손님들도 계십니다. 이래도 되나 싶은 수준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뭐라 한 것 같은데 고집 부리고 계속 그걸로 받는 중입니다. 그러실 거면 체인점 말고 개인 매장을 차리시지. 또 직원을 부르고 싶을 때는 가서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본인이 서 있는 곳 테이블벨을 눌러 그곳으로 직원을 부르고 맘대로인 출퇴근도 출근하셨을 때 인사에도 씹거나 고개 까딱 끝. 퇴근은 말도 없이 사라져버리기를 대다수입니다. 또 코로나 시국에 단체 손님도 다 받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회사 사람들도 최대 10명까지 받아봤습니다. 사장님은 4월 7일, 4월 10일 친구들 8명 정도 모여서 룸에서 술 마시며 생일 파티하고 사적 모임을 가졌습니다. 해당 구청에 사적 모임했다고 신고했는데 제가 일하는 동안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정신도 시간도 없어 증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CCTV 돌려보시면 아실 거다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확인이 안 돼서 경고 조치만 하고 끝났다는 걸 보면 사장님께서 CCTV를 안 보여줬거나 삭제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일은 바쁘고 일할 사람은 모자라 바쁘고 정신없는데 본인은 친구들과 합석하여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며 배를 그렇게 많이 누를 수가 없어요. 손님 응대하다가도 사장님이 시킨 거 해야 돼요. 저희 직원들에겐 2시쯤에 점심 하나 제공해주면서 본인은 고기 먹고 있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취해가지고는 수고했다고 10,000원 쥐어주더랍니다. 10,000원 받고 10시 반에 직원들 퇴근, 사장님과 지인들은 여전히 술자리를 갔고요. 언제까지 마셨는지 아침까지 테이블은 안 치워져 있고요. 한 달 정도 일하면서 저녁밥으로 김밥 2-3번 배달시켜 주셔서 먹었습니다. 그것도 먹으면 먹는 시간만큼 일하는 시간이 미뤄져 제 시간에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게 제가 다닌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본 모습들이었고 사장님이라 출퇴근 부분과 일을 지시하는 부분은 제가 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쁜 감정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래도 앞에선 군말 없이 웃으며 뒤에선 간둘 생각을 하고 있었죠. 관두는 것도 생각뿐이고 당장 월세고 뭐고 나갈 돈이 많아 실천도 못하고 있었죠. 제가 한 번 입사하면 무조건 1년은 채우고 나가던 사람이어서 그만두는 상상으로 감정을 풀곤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 아는 지인이 예전부터 일하자 했었는데 거절했었으나 그 제안을 다시 했고 이때다 싶어 4월 초에 사장님께 바로 일을 이번 달까지만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왜? 였고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쿨하게 말씀하셨고 좋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퇴사 이야기하고 남은 2, 3주의 기간 동안 평소처럼 일해왔고 제가 달라진 점이라곤 더 이상 사장님의 행동에 대해 표정 관리가 잘 안 됐다는 점 하나. 그것도 어차피 그 순간뿐이고 마주칠 일이 별로 없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이 사장님께 느껴졌다면 사장님 입장에선 기분 나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한 행동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의 말을 계속 무시하셨지만 저는 어차피 관둘 곳이라 예전처럼 마음에 담아두진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등신놈 이런 욕을 할 뿐이었죠. 일이 터지기 하루 전 사장님께서 출근하셔서 아예 저는 보지도 않길래 평소에도 그래서 가서 인사해야겠다 하고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했는데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받아주길래 역시 그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몇 분 후 제가 가만히 서 있는데 사장님이 지나가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5일 남았네.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던 길을 멈추고 저랑 대화를 나눴다면 그래도 장난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지나가시더라고요. 지나가시던 사장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하하 아니에요. 5월 1일부터 바로 일해야 되는데요. 말했습니다. 그러다 26일에 일이 터졌습니다. 월요일이라 주방 이모들 휴무였습니다. 아침부터 일손이 부족해 바빠 공깃밥 소분을 못한 상태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매장에 점심 특선으로 고기와 밥, 찌개 세트가 있고 거기서 밥은 1인용 솥밥으로 나가고 대부분 점심 특선을 주문하시기 때문에 공깃밥은 해봤자 점심에 많으면 5개밖에 안 나갑니다. 효율적으로는 공깃밥 소분을 여유 있을 때 하고 눈앞에 있는 다른 할 일들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뒤늦게 오셔서는 할 일 하고 있는 저에게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넌 공깃밥이나 하고 있어 라고 하셔서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지나서 솥밥이 다 된 소리가 났습니다. 어찌 보면 역할 분담을 한 거라 저는 그 소리를 무시하고 공깃밥을 소분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핸드폰을 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 말이죠. 결국 소분하던 제가 가서 솥밥을 나갈 준비를 했고 나가기 일보 직전에 사장님이 오셔서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넌 공깃밥 하라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때리고 싶더라고요. 몇 초 전만 해도 핸드폰 하느라 하지도 않던 사람이 말이죠.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하며 그날 그렇게 화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 1시쯤에 사장님 지인분이 오셔서 테이블에 앉아 같이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인원 없어서 미치겠는데 말이죠. 한 1시 반쯤부터 손님들이 끊기기 시작했고 손님들이 나간 테이블을 하나도 못 치우고 있던 상태라 밀린 테이블을 다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사장님께서 지인분과 같이 앉아있던 옆 테이블도 치웠죠. 그렇게 치우고 있는 와중에 사장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화가 난 표정으로 야, 너 앞치마 해 라며 화를 내셨고 저는 제가 앞치마를 당연히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사장님이 그렇게 화내시고 제가 앞치마를 안 한 걸 깨닫고 저는 당황해서 내 앞치마 어디 있지? 이러며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가 말을 씹은 줄 아시고는 야, 너 앞치마 하라고 더 화를 내셨고 전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네, 라고 대답한 뒤 속으로 야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앞치마를 찾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에서 6개월간 알바했던 아이 말로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본인은 앞치마를 한 적도 하라는 말도 안 했답니다. 그냥 제가 안 입고 없던 거겠죠. 테이블을 마저 치우고 있는데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홀 직원이 와서 점심 뭐 먹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참고로 원래 이모님들이 해주시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사장님이 해주는 거라곤 스팸 구워주는 거밖에 없긴 했지만요. 그래서 전 사장님이 나가서 먹어서
우리끼리 알아서 먹으라 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 그러냐. 그럼 나는 묵은지찌개를 먹겠다 라고 말하고 대화가 끝난 찰나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지만 나갔던 사장님이 다시 들어오셔서는 뜬금없이 야, 너 일로 와봐 라고 말하고 룸에 들어갔습니다. 룸은 3개 있는데 하나는 사무실로 쓰는데 사무실 말고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에 같이 있던 알바랑 누구? 나? 나? 거리며 제가 가서 사장님 저 부르시는 거예요? 아님 땡땡이 부르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 너 라고 하셨습니다. 대화가 시작되기 전 사장님은 무슨 깡패 마냥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직원이라 무시하는 말투와 자세로 일관하셨고요. 여기서부터는 빠른 전개와 이해를 위해 대화체로 작성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장님은 젊습니다. 32살이고 저랑 7살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나이 차는 많진 않지만 직원과 사장 관계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자세와 말투며 표정이며 화가 나더라고요. 사장님이 너 뭐 나한테 불만 있냐? 라기에 제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래 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왜요? 라고 했더니 네 표정이 그렇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테이블 치우는데 무표정으로 치우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표정이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고 그럼 네가 지금 거울로 네 표정 봐봐. 라기에 지금은 기분이 나빠서 표정이 안 좋은 거고요. 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나랑 같이 있던 사람도 너 표정 안 좋다 그러고 손님들도 너 표정 안 좋다 그래. 라기에 제가 손님들이요? 라고 되물었더니 그래 손님들이 라고 하기에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럴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님들이 예뻐하며 5,000원, 만원 등 용돈 챙겨주신 것만 2주일하면서 1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점심에 드시러 왔다가 저녁에 저보러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사적으로 자기 아들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분, 본인 명함을 주신 분, 매장 음식이 마음에 안 들어 화내셨다가 저로 인해 웃으시면서 기분 좋게 나가시는 분 등 손님들에게 싸가지 없게 행동한 적 없고 힘들어 보이면 항상 손님들이 응원해주고 가셨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한테 저 표정 안 좋다고 말할 일이 없다고 확실한 게 사장님이 매장에도 잘 없고 손님들이랑 말 섞을 시간도 없는데 무슨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손님까지 얘기하면 제가 굽히고 들어올 줄 알고 말한 것 같은데 저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사장님이 어차피 관두는 애 안 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가 날 사장 대우라도 해주냐. 맨날 내가 뭐 시키면 대답도 안 하고 씹잖아. 라기에 제가 언제 대답을 안 했어요. 라고 했고 그럼 내가 네 대답한 횟수 세야 되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저는 제가 대답 안 한 횟수 세야 돼요. 라고 했더니 눈을 감더니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쁘거나 그러면 대답 못하거나 그런 적은 있겠죠. 그런 거 빼고는 대답 다 했어요. 그럼 사장님은 절 직원 대우 해줘요. 맨날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방금도 야라고 부르시고 어제도 곧 그만두네 좋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했더니 내가 언제 곧 그만두네라고 했냐. 5일 남았네 이랬지. 라기에 그게 그거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야, 그건 비꼰 게 아니라 서로 장난친 거잖아. 라기에 그게 어째서 장난이에요? 사장님이 멈추고 저랑 마주보고 대화 나눈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말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꼬는 걸로 들렸어요. 사장님이 저한테 괜히 시비 거는 걸로 느껴졌고요. 갑자기 눈을 감고 눈을 부르르 떨면서 아, 얘가 스팀 돌게 하네. 넌 뭘 잘했다고 말끝마다 말대꾸하냐? 라는 겁니다. 말대꾸가 아니라 잘못한 게 없고 전 당당하니까 사장님 말에 대답하는 거죠. 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아, 그러시구나.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제가 그렇게 느낀 거구나. 네, 제가 다 잘못했네요. 라고 비꼬면서 얘기하길래 왜 그렇게 말해요? 아까 바쁘거나 정신없으면 그런 적도 있겠죠. 라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했잖아요. 라고 얘기했고 정적이 흐르고 계속 서로 눈을 쳐다봤습니다.
사장님은 화난 표정과 말투로 오늘까지만 하자 라기에 어이가 없어 실소만 나왔습니다. 당장 내일 인원도 생각 안 하고 본인 귀분에 그렇게 말하는 게 웃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오늘까지 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오늘까진 해야지 라기에 제가 전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바로 나가고 싶었지만 새로 직원 뽑을 때까지는 있어야 그게 예의고 도리라 생각하여 4월까지 다니려고 했는데 저렇게 직원에 대한 배려도 예의도 없는 사람 매장을 위해 더 이상 일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만둔다고 말한 지 2주가 지나도 알바몬에 글도 한 번 안 올리던 사람입니다. 계속 저런 식의 대화만 오고 가다 사장님이 야, 너 그냥 지금 가라 라고 하셨고 전 바로 네 하고 가려다가 혹시 월급 들어오면 월급 명세서 같이 주시나요? 했더니 달라 하면 주고 아님 말고 해서 전 주세요 라고 말하고 가려는데 뭐라 하길래 제가 못 들어서 네? 이러니까 됐다. 어차피 월급 제대로 들어갈 건데 명세서는 뭐 들어달라는 거냐 라며 자기 의심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궁시렁 대더라고요. 원래 월급 명세서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 그 전에 일하던 곳은 항상 받아서 달라 그러는 건데요.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갔습니다. 갈아입고 나오니 이거 쓰고 가 해서 봤더니 사직서더라고요. 여차저차 쓰고 원래 나가려고 했지만 이 같은 경우는 권고 사직인 것 같기에 사직 사유 가르키며 이거 뭘로 할까요? 했더니 너 원래 나가려고 그랬잖아. 개인 사유로 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어차피 바로 다른 일 할 거고 실업급여 받을 생각도 없었고 더 이상 이 사람과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그냥 쓰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이상 지나서 까먹고 빼먹은 내용도 있겠지만 위 내용 중에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막대하는 사장은 처음 봤습니다. 본인이 직원 말 씹는 거는 괜찮고 직원이 바빠서 대답 못한 거는 기분 나쁘고 본인은 쉬고 싶은 만큼 다 쉬고 직원들은 못 쉬어도 상관없고 지금도 그 매장에 여전히 다니고 있는 직원들이 걱정되고 불쌍합니다. 며칠 전에 연락했는데 오후 알바인은 관둔다고 말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사장이 사람 구할 때까지만 해달라 해놓고 알바몬에 글은 엊그제인가 올렸으니 당연히 사람이 안 구해져서 여전히 못 그만두고 있고요. 일은 일대로 시키고 뭐라 할 건 트집 잡아서 뭐라 합니다. 오전 알바이도 그만두고 싶어 하고 직원애도 힘들어합니다.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애들이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고 몸도 힘들어하는데 생각 없는 사장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코로나 신고 때처럼 증거 없어서 안 될까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근로계약서 하나뿐입니다. 신고가 안 된다면 이 글이라도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명예훼손 때문에 매장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게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재사용 안 한다고 되어 있지만 마늘과 고추는 손님상에 나갔다가 깨끗하거나 손 아예 안 된 거는 하루 동안 모아놨다가 물에 담궈서 냉장 보관한 뒤 다음날 셀프바에 나갈 마늘과 고추 항아리에 채웁니다. 기본 찬으로 나가는 반찬들도 손님이 손 안 댄 거는 다시 챙겨와서 다른 손님상에 나갑니다. 셀프바에 나가는 반찬들 다 언제 만든지 모르는 거고요. 셀프바, 나갔다가 치우면서 냉장고에 있는 새 거랑 섞어요. 뭐 적게 남으면 새 거랑 무조건 섞어요. 그래서 언제 만든지 모른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 라벨지 작성 아예 안 하거든요. 마늘 슬라이스하는 기계는 아예 씻지도 않고요. 깨끗한 척하는 은근 더러운 구석이 많은 음식점입니다. 손님 테이블에 있는 물통도 안 씻고 물 반절이하면 그 상태에다가 채웁니다. 또 점심 특선에 솥밥 나갈 때 따뜻한 물 따로 드려야 되는데 둥글레차인가 보리차인가 끓이는 통 있는데 그것도 안 씻고 그냥 채우기만 합니다. 같이 나가는 그 주전자도 한 번도 씻지 않았습니다. 주전자에 물 남으면 그냥 그대로 보관하다가 다음날 점심 돼서야 손님한테 나가기 전에 다시 큰 물통에 부어버리죠.
제가 있는 한 달 동안 안 씻은 걸로 봐서 지금까지 쭉 안 씻었겠죠. 오픈을 20년 10월에 했는데 몇 개월 동안 안 씻었을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전,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편과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잊혀지지 않아 힘들어요. 파혼 생각도 했지만 아기가 생겨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결혼 전 양가 모두 광역시는 아니지만 지방 65만 명 정도 되는 중소도시에서 거주하고 당시 저희는 장거리 커플이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돈 문제로 남편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 넌 도대체 결혼할 때 돈 얼마 쓰려고 그러는 거야? 이 얘기를 전화로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전화했을 때 옆에 남편 친구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당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 모은 돈 1억 가까운 금액과 시댁에서 5천만 원 지원이었습니다. 제가 금액 얘기했더니 옆에 남편 친구 한 명이 내 와이프 3천 정도 썼었어 라며 자기들끼리 평가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5천 정도 쓸 것 같고 전셋집에 살면서 바로 청약 넣어서 당첨되면 그때 추가로 3천 정도 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장거리 커플이라 신혼집은 남편 직장 쪽으로 잡고 저는 제 자취방에서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할 때 제가 주변 친구들이 들고 오는 돈과 그쪽 와이프가 들고 오는 돈 비율 맞춰서 나도 돈 줄게 했더니 갑자기 변명을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본인 모은 돈과 부모님 지원금이 총 2억 정도 되는 듯 합니다. 남편은 1억 5천인데 제가 친구 와이프만큼 하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제가 취업하고 결혼 준비할 때 입사 5년차 사무직으로 일했을 때였고 첫 월급이 170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연금과 청약 등 합쳐서 9천이 조금 안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남편은 나는 네가 돈 한 푼도 안 쓰는 줄 알았다 라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남편 쪽에서 요구한 예단, 패백, 가전만 해도 2천은 기본 넘어갑니다. 두 번째, 남편이 요구한 예단과 시어머니 명품백. 남편은 상견례 후 결혼할 때부터 우리 엄마가 그랬다면서 요즘은 예복 같은 거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같이 안 보러 다니고 꾸민비라고 돈으로 준다면서 꾸민비 1천 주니까 엄마 명품백 해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도 할 생각이었는데 빈말이라도 너도 갖고 싶은 거 사라거나 엄마 거 하면서 친정에도 작은 선물 하나 해드려라 이런 말 일체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엄마 명품백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380만 원 루이비통 사줬습니다. 시누이와 남편 결혼 전 외국 여행 나가서 단 한 번도 본인 엄마 거는 안 사고 자기 거만 사면서 저에게 너무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예단은 시어머니가 남들은 이렇게 했다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그 남들은 남자 쪽에서 집을 해오거나 남자가 직업군인이라 집 걱정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예단 리스트는 예단비 1천, 유기반상기, 이불, 떡, 꽃 등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성향이 남들은 뭐 했는지 관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불은 겨울구스, 예단비 1천, 유기반상기, 꽃, 떡, 시어머니 설화수 화장품 했습니다. 예단 전, 시누이 설화수 화장품, 시어머니 설화수, 시아버지 25만원짜리 홍삼 원액 등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준 꾸민비는 알고 보니 제 예복과 결혼반지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된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 남편 친구들, 회사 동료 결혼비용 비교. 예단 얘기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번에 결혼한 친구 A는 처가에서 차를 사줬다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 사달라는 얘기냐 물었더니 그냥 얘기한 거랍니다. 그 친구는 예단 예물 생략한 거는 얘기 안 하네요. 친구 B는 곧 결혼하는데 그 친구는 집을 샀다. 와이프가 1억 가까이 집값에 보탰다. 해당 여자
3교대 간호사라서 모은 돈이 꽤 된 듯합니다. 대신 여자 쪽 결혼 스드메 청담동에서 원하는 대로 다 했고, 추가로 제주도 야외 스냅, 명품 결혼 반지 등 아쉬움 없이 다 했습니다. 남친은 이 커플과 비교하면서 넌 돈 얼마 쓰냐 이랬습니다. 그 친구는 혼수 청소기나 에어컨 등 결혼하고 샀습니다. 웃긴 건 남편 친구네는 집값 얼마 지원해주는 것은 입 다물더라고요. 남편 친구 모은 돈과 집 지원금이 총 2억은 넘은 듯 합니다. 제가 그 비율 맞춰서 나도 집 살 때 내는 돈 미리 주겠다 하니깐 얘기 안 하고 말을 돌립니다. 남편 회사 동료 C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으나 집은 대출 2억 받아서 매매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간호사였는데 모은 돈이 없어서 TV 같은 큰 가전 혼수도 남자가 했습니다. 제가 이런 케이스 얘기하니까 그쪽은 여자가 어려서 모은 돈이 없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확인하니까 저나 그 친구나 일을 한 연수는 제가 1년 더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또 입 다물었습니다. 네 번째, 결혼식 비용. 저희는 결혼식 예식장 안에 있는 스드메에서 홀비, 스드메, 부케, 본식 사진, 혼주 메이크업 총 200 정도 들었습니다. 결혼 반지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서 좋은 반지 꿈도 못 꿨습니다. 65만 원짜리 있고 그것도 딱 반반 나눠서 계산했습니다. 그 외에 남편 친구 결혼식 축가 선물 62만 원짜리 했습니다. 남편이 친구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다면서 저한테 31만 원 보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지인도 축가 얘기하니까 그러면 자기 친구 선물하고 제 지인 선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선물 비용 부담된다고 싫다고 했습니다. 돈 가지고 뭐라 해서 이외 각종 비용 전부 반반했습니다. 다섯 번째, 넌 전셋집의 네 공간 비율은 문 앞 현관이야. 남편이 저에게 전화로 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반응이 없자 장난이야. 여섯 번째, 내로남불 시어머니. 시누이도 같은 해에 시집 갔습니다. 시누이 이바지 과일 상자, 제가 보낸 과일 상자와 비단 재탕했습니다. 예단도 저처럼 안 한 것 같았습니다. 일곱 번째, 시어머니 말. 저희 친정이 부모님 이혼하시고 아버지 혼자 계세요. 결혼 전 나이가 60이 넘으셔서 따로 회사는 안 다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따로 용돈 드리는 거 없고 손 벌리는 분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생활하는 집입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제가 결혼해도 아버지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현재 경조사비는 시댁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남편의 혼수 내로남불. 저에게 TV는 75인치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직구도 저렴하더라고요. 200만 원대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원하는 모델은 300 중반이 넘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좀 저렴한 거 하자 했더니 위에 언급된 회사 동료 C를 얘기하며 75인치고 요즘 다 75인치 하고 내 주위에 다 75인치다. 넌 왜 돈을 안 쓰냐 이랬습니다. 동료 C는 본인 돈으로 구매, 자가인 친구 B는 55인치, 저희 집 평수로는 55인치도 거실에서 엄청 큰 편입니다. 추가로 나중에 다음에 결혼한 시누이도 자가 34평인데 65인치 TV입니다. 심지어 시누이는 혼수 삼성 임직원가로 구매했습니다. 남편이 사촌 동갑이지만 촌수로 누나인 사촌 시누이 남편이 삼성 센상직인가 사무직으로 일해서 임직원가로 구매했습니다. 예단 이불도 그 사촌이 이불 대리점을 해서 공짜였습니다. 남편이 늘 저에게 하던 얘기가 왜 이렇게 돈을 안 쓰냐 이 말처럼 다른 가전 임직원가로 샀으면 TV는 직구로 75인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에게 따로 TV는 75인치 1000만 원 이상인 걸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누이 TV는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는 24평 아파트 전세이고 확장형도 아닌 옛날 아파트라 거실도 작습니다. 결혼 내내
넌 도대체 돈 얼마 쓰냐? 라고 했습니다. 결혼 과정 때 돈으로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인지 애기 이야기 빼고 남편과 다양한 얘기를 하지 않고 결혼 전 돈으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생활비도 출산하고 친정이 있을 때까지 각자 소득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아기 비용으로 쓰고 추가로 드는 비용은 남편 소득으로 구매합니다. 추가로 식비랑 애 앞으로 드는 비용은 남편 돈으로 합니다. 제 보험료 등 제 앞으로 나가는 돈은 제가 모아둔 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대여서 남편이 사고 싶은 거 사라고 돈을 줘도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꾸 결혼 전 돈 얘기가 생각나서 더럽고 치사해서요. 그냥 애기한테 필요한 것만 구매합니다. 남편이 아기한테 잘하는 건 좋으면서도 가끔 너무 싫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만 2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특정 업장이 피해가 가게 하기 위함이나 분란을 조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회에 어린아이들과 부모가 기어나오는 것조차 엄청난 민폐라며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께 간곡한 마음으로 읍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 이렇게 셋이 서울의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고 주문을 받기 위해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왔습니다. 저희는 해물파전 하나, 2인 메뉴인 쌈밥 정식 하나, 그리고 아이에게 먹일 돌솥 비빔밥 하나를 시켰습니다. 주문하면서 저는 돌솥 비빔밥은 계란과 고추장 양념은 빼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문받던 분이 한숨을 크게 푹 쉬면서 정확히 애가 먹어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어볼게요 라고 말하고는 카운터로 가더군요. 자리가 멀지 않고 식당이 크지 않아 카운터에 있는 다른 젊은 여자 종업원에게 지 새끼 밥은 지가 싸가지고 다닐 것이지 맘충 이라며 고개를 저으며 말하는 겁니다. 아이 키우는 2년 동안 주위에 피해 끼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외출도 자제하고 공공장소에서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직접 처음 그런 말을 들으니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저는 큰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바로 카운터로 가서 방금 주문은 취소해 주시라고 하고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식당에 잠시 앉아서 주문하는 짧은 5분가량의 시간 동안 저희 아이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돌아다니지도 않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또 2돌이 지난 아이라 더 이상 이유식이나 특별한 유아식은 하지 않기에 데리고 나가서 식사할 일이 생기면 식당에 있는 메뉴 중에 골라서 먹이는 편입니다. 어제 갔던 식당 메뉴에서는 그래도 아이가 가장 잘 먹을 수 있는 게 비빔밥 같은데 아이가 계란 알러지가 있고 아직 매운 걸 못 먹기에 그 2가지를 빼달라고 주문한 것인데 이게 정말 맘충이라고 욕을 들을 만한 행동이었나요? 비빔밥 먹으면서 매운 걸 잘 못 먹거나 하는 사람이 고추장 양념을 따로 달라거나 빼고 달라는 경우는 없나요? 저희가 인원보다 적게 메뉴를 시킨 것도 아니고 아이가 먹을 거니 돈 받지 말고 서비스로 달라고 진상을 부린 것도 아니고요. 만약 저희 아이가 2살이 아니라 성인이었다면 안 들어도 될 이야기였겠죠. 매운 걸 잘 못 먹고 계란 알러지가 있는 성인이 그렇게 주문을 했더라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가족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선 특히 아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 못하다는 것 압니다. 여기저기 노키즈존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몇 배로 더 조심하고 신경 씁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건 그냥 편견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실제로 일부 잘못하는 부모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 엄마들이 맘충인 건 아니지 않나요? 식당에 아이가 들어오면 무조건 눈에 불을 켜고 뭐 하나 잘못하나 안 하나 벼르고 보는 시선들이 따갑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그렇게까지 주눅들고 죄 지은 사람 마냥 행동해야 했던 것 같지 않은데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걸까요? 답답한 마음에 몇 자 끄적여 봅니다. 추가.
댓글로 위로해주시고 공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손이 덜덜 떨렸다는 말이 주작 같다는 분은 이런 상황을 안 겪어보셨거나 아니면 엄청 담이 센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한국에는 결혼 후에야 들어왔고 그래서 아직도 때로는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대화 방식에 깜짝깜짝 놀라곤 하는데 그렇게 무례하게 큰 소리로 다 들리게 맘충이라는 단어를 쓰는 종업원의 말에 그냥 얼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괜히 그 불편한 자리에서 빨리 도망치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많은 분들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라도 해주고 나왔어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제 성격의 문제일 것 같기도 하네요. 식사하시는 다른 손님들도 있고 또 아이도 많이 배가 고프고 해서 그냥 얼른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먹자 하고 나온 건데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할수록 더 속이 상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찝찝한 그 기분이 계속 맴돌아서 글을 쓰게 된 거고요. 아무튼 위로 격려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